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J부동산연구소 임종호 소장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이는 듯한 느낌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또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자칫 찬물이 껴지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좀 더 앞섭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의 기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기본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불확실성한 미래는 없애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에 있어서 공부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02-552-7440, 552-744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동산 강의는요, 바로 3040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많은 부동산들이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30대에서 40대 분들도 사실 부동산에 있어서 재테크는 빠질 수 없는 투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세대들에 비해서 30대에서 40대는 재테크에 약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2008년도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도를 지나는 이 시점에 또 2018년도를 계기로 또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그리고 또 앞으로 펼쳐질 시대를 조금 더 예상해보고요. 그러면서 부동산은 또 어떻게 투자를 들어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비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매월 월세부터 시작해서 매월 렌트비 여러 가지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사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으로 인해서 매월 월급에 대한 부분을 만져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다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어떤 예금이나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가는 또 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금리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 위기를 넘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아니라 저금리 기조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우리나라도 같이 저금리의 장기화 그리고 앞으로 이 금리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금리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또 고령화 시대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고령화에 접어든 이후로 여러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령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이 고령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겠고 또 더불어서 또 거기에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될런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고 가게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활용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빠른 이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도 거기에 빠른 만큼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생겨나지 않겠냐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이 변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정보화 시대 또는 여러 가지의 저금리 시대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모든 것, 예전의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예측해 보는데 거기에 맞는 옷을 빨리빨리 갈아입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 소비의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는 돈이 아니라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월급을 받으셔도요, 예전처럼 봉투에다가 현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 것입니다. 대부분 통장을 통해서 월급을 받게 되겠고요. 이 통장에 찍힌 돈들은 내가 한번 만져보지 못한 상태에서 카드 사용료라든가 또는 주거 사용료라든가 또는 핸드폰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월세를 통해서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들이 어떤 장부나 통장 내역에 다 찍힐 뿐이지 내가 실제로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돈을 사용해서 쓸 때, 소비할 때보다 숫자로 소비할 때 오히려 소비의 어떤 증가폭이 굉장히 커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들도 예전에는 현금으로 만약에 잔금을 치른다라면 박스채로 갖고 와서 이거를 하루 종일 쉬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숫자만 딱딱딱 두들기면 입금 출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숫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나 다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할부라든가 리스라든가 렌탈 등 매월 나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나중에는 물도 사 먹는 시대가 온다고 하더니 지금은 물도 사 먹는 시대를 떠나서 매우 그 정수기도 계속 렌탈해서 써야 되고 자동차 할부 리스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하물며 화장실에 쓰는 비데 그리고 또 침대까지도 모든 것이 렌탈이고 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소비가 매우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통장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가격일까요? 또는 가치일까요? 자, 이런 것들이 돈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갔을 때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트를 갔을 때 보다 비싸게 묶어서 파는 것도 소비가 잘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이거를 묶음으로 팔 때 200원에 파는데도 불구하고 원 플러스 파는데 이게 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많이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상품을 가치로 보는지 또는 가격으로 보는지 이거에 대한 혼란성이 생길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변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과 그리고 정보를 또 습득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전 같은 고성장 시대는 사실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성장, 저금리에 맞는 생활 패턴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고요. 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금리를 가는 이유는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유동화가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뭐 금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의 선호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자,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그 돈이 사실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거나 또는 그 부동산 그 돈으로 인해서 이자라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이죠. 자, 미국의 대통령도 바뀌고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치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안전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매우 커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갈수록 이런 현금이 많아질수록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수익률은 좀 하락한다. 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월 들어오는 수익금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률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저금리로 인해서 부동산에 돈이 계속 몰리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부동산은 계속 조금씩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령화 시대입니다. 고령화 시대, 이젠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룬 관리, 건강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방송을 통해서 또는 주치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통해서 수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평균 연령 수명이 60대였다면 지금 80세가 넘는 그리고 곧 100세에 가까운 이런 고령화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좀 있으면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또 더 현실화됩니다. 거기에 뒤이어서 또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또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고령화 비율이 짧았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은퇴되는 세대들이 계속 더할수록 이 고령화 세대가 더 증가되고 더 커진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수록 우리가 삶의 질이 계속 더 향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평균 수명에 대한 부분은 더 연장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보이지 않는 세대들이 더 많다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평균 학력의 증가 그리고 사회 중심이 이제는 중장년층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더라도 또 중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겠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소비의 어떤 중심 세력으로 또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저금리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은 이제 정보화 사회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속도도 매우 빠른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외보다 더 빠른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 이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회 일상화가 됐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보시면 거의 컴퓨터처럼 사용하게 되시죠. 모든 정보를 다 핸드폰을 통해서 습득을 하시게 되고요. 신문도 이제는 전자신문, 그러니까 종이신문이 아니라 전자신문, 컴퓨터라든가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뉴스도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실시간적인 뉴스 속보처럼 그런 뉴스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핸드폰의 밴드라든가 카페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정보가 나만이 갖고 있는 정보는 이제 거의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는 금방 퍼져나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더불어서 자, 이제 광역교통망 KTX라든가 GTX가 이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으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1일 생활권이 된 지는 매우 오래됐죠. 근데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전 국토가 이제는 매우 빨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요, 부동산 관련 정보를 매우 쉽고 빠르게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뉴스나 그런 것들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그 현장의 실시간 그리고 현장감 있는 그대로의 사진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매물 정보 충분히 보실 수 있겠고, 과거에는 얼마였는지, 또 지금 현재 실제 거래는 얼마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거래량은 어떤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방송을 보시고 있는 시청자님들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계속 얻어가고 있을 정도로 매우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빠르고 광범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자, 카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뭐라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서 투자를 해야 된다. 뭐라고 또 한다. 이런 어떤 소문이 매우 빠르고 또 매우 빠르고 빨리빨리 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고 하더라. 이거는 지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건 현재형이고 이거는 다고 하더라는 과거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언제 어떻게 됐었다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좀 더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더불어서 이런 가치에 대한 투자를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최근 들어서 이제 갭 투자라는 부분을 많이 합니다. 이 갭 투자라는 부분을 최근 들어서 제가 인터넷 검색도 해봐도 수많은 갭 투자의 어떤 사이트들도 나오고 하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가격에 대한 부분을 투자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투자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투자한다는 방식은 매우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부동산의 기본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소문이 아니고 사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사실 신문에 나오는 것들도 소문일 수 있습니다. 왜?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정말로 차곡차곡 그리고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해 보시고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재테크라는 부분은 누구나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 정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내 정보 또는 내 부동산을 관리하려면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재테크는 세테크를 같이 했을 때 제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조금 쌓으셔서 재테크와 접목을 해보시는 게 매우 좋고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최근에 어떻게 공부해서 나온 전문가가 아니라 과거부터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변화되는 세상, 그리고 또 저금리 세상, 이런 거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를 찾아서 재테크를 같이 하신다면 매우 성공적인 재테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약 2시간에 걸쳐서 무료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액 투자로 부동산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또 20대, 30대, 40대들은 또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소액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공덕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하게 되면 빨리 접수 주시기 바랬고요. 서울전화 02-552-7440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 무료 세미나에서 접수 가능하시고요. 또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품을 매물을 준비해 봤는데요. 두 개 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가치를 두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마포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는데요. 자,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을 도보 6분에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가와 또 홍대 상권이라는 유명한 곳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임대 수요가 상당히 꾸준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지는 16.9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은 26.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총 5층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 건물이 되겠고 그 중에 4층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 하나에 거실과 주방, 욕실 구조로 되어 있겠고요. 2015년 7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지금 준공이 나서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2억 1천만 원이 되겠고요. 자,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은요, 첫 번째로는 학생과 그리고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포구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서강대, 연대, 의대 등 여러 유명 대학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곳이 바로 마포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상암동이라든가 공덕동 같은 업무 지역이 같이 있죠. 그리고 또 홍대 같은 상권도 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임대 수요가 매우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황에 강한 부동산은 바로 월세가 나오는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포 같은 경우에 한강이라든가 이런 개발 계획들이 다소 포진돼 있죠. 자, 한강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개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계획이 현실화되기도 하고 또 백지화되기도 하고 있겠지만 이 한강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매우 커지는 그런 현상을 또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 홍대 상권이 되게 유명한데요. 홍대 상권이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다 보니까 상권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홍대 상권은 주택이었던 부분이 상가로 변모되면서 임대료의 상승, 그것이 곧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국을 기반으로 한 외국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자,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 계속 오게 되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이 관광객들이 패키지 관광이 아니라 개인별로 배낭여행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등이 많이 성행하는 곳이 바로 또 이 홍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살펴보시느라면 양화대교를 건너서 홍대와 그리고 또 홍대와 합정 상권에 이웃돼 있겠고요. 자, 지하철은 망원역을 도보 6분에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가용 이용하신다면 간변북로라든가 또 올림픽대로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도심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 5층 건물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준공이 나서 임차가 되어 있고요. 방 하나에 거실 구조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상당히 편리하게 생활이 가능하면서 또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포구에는 크게 4가지 성장 거점이 있습니다. 자, 홍대와 합정을 기반으로 한 공덕과 바로 상암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홍대와 합정 상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상암동이라든가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학생과 그리고 직장인 수요가 맞물려서 매우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있는 곳이 바로 마포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홍대 상권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확장되는 모습에 따라서 망원동과 성산동, 연남동까지 계속 가격적인 상승이 계속 올라가는 지역이 바로 홍대 상권 이웃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합정균형 발전 촉진지구라고 들어보셨겠는데요. 자, 이 합정동 기반으로 해서 망원동까지 해서 이 합정균형 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으면서 계속 개발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개발되면서 홍대 상권과 연결됨으로써 더 커진 부동산의 가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의 특징이 좀 되겠습니다. 자, 당인리 발전소인데요. 좀 전에 한강 개발 계획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과 바로 이웃해 있는 당인리 발전소인데 지금 현재는 위에 발전소입니다. 화력 발전소인데 화력 발전소가 밑으로 내려가고 위에가 공원화됨으로써 이 지역이 보다 더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바뀌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매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매매가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투룸
다세대 주택이 거의 2억 후반에서 3억도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소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오늘 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임대가 1억 9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2천만 원만 바로 투자하시면은 바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서 기존에 있는 뭐 손분양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는 분들은 바로 오늘 이렇게 실투자금 2천만 원에 바로 가능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천에서 바로 오는 바로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경공업 중심의 공장이 많았던 동네가 되겠죠. 자,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을 도보 5분에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대지는 19.05제곱미터, 그리고 실사용 면적이 44.43제곱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실사용 면적이 44.43제곱미터는요, 다른 다세대에 비해서 약 3평 정도의 면적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평이면 큰 방 하나가 정도가 더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6층입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5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2017년 4월,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자,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투룸이 3억이 넘는 지역이 참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2억 6천만 원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바로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호선은 도심권이나 또는 강남권의 접근성이 좋고요. 5호선은 여의도라든가 또 광화문 같은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업무 지역과에 종사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자, 그리고 2030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 계획이 남아 있는 거고요. 또 50세대가 가는 단지형으로 되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잘 된다는 점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위치로 보신다면 감면목로 등과 올림픽대로 이용이 가능하겠고, 2호선과 5호선의 환승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 또는 입주자들이 매우 거주한 만족도가 높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 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급에 준하는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보존되고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 2개, 거실과 주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만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에는 2030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강남권과 한양, 도성, 그리고 영등포권 3군데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는 바로 영등포권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2030 기본계획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서분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막힌 도로가 뚫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공업 지역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지금 200%인 용적률이 향후에 400%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겠습니다. 향후에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수혜도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매매가를 정리해보면요. 매매가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를 활용하실 때 2억 3천만 원의 전세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투자금 3천만 원에 영등포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시고, 월세로는 3천에 9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실 때는 6천만 원 투자하셔서 월세도 받아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에 있어서는 기본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셔야지 향후에도 그 가치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공동역에서 세미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서울전화 02-552-7440, 552-7440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신다면 부동산에 있어서도 성공적인 재테크가 가능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서울전화 02-552-7440, 552-7440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